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주말 잘 보내셨고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이번 주 새 검찰총장 윤곽 이성윤의 운명은입니다. 예, 그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하는 그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 10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번 주 목요일인데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지난 3월 4일에 전격 사의를 한 후에 4.7 재보궐선거다 뭐다 해서 이제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계속 지체가 됐는데 이제 속도가 좀 붙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추천위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국민 청거를 받아서 법무부의 검증 절차를 거쳐 이제 최종 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추려서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는 추천을 합니다. 그럼 박 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제 임명권자인, 그러니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예. 이 청거된 후보는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최종 압축된 3명 이상의 후보 명단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보통 추천위에서 후보를 압축해 올리면 법무부 장관이 빠르면 하루, 뭐 늦어도 3, 4일 안에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5월 초안에는 최종 검찰총장 후보가 제청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최종 취임은 한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 검찰의 최고 수장인 총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으니까 아마 최대한 신속하게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또 큰 관심사가 이제 역시 그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 들 수 있을지, 아마 그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또 국민들도 이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지검장은 호남 출신의 또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기도 하고요. 현 정부 들어서 반부패 강력부장부터 또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주요 요직을 다 거친 사실상 검찰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이제 상징적 인물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이 다음 코스가 이제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그랬고요. 이성윤 지검장 역시 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의 뭐 가장 유력했는데요. 사실 좀 이래저래 여러 일이 있다 보니 이 스텝이 꼬여서 지금은 이젠 3명 이상의 후보군에 들 수 있냐, 이 부분을 이제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선 지난해 1년 내내 국민들에게 이 피로감을 주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이 갈등 국면에서 이 지검장이 추전 장관 측에 섰는데 이 윤 전 총장의 업무 정지나 뭐 징계를 주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야권 성향의 국민들에게는 이 정치 검사다라는 비판을 받게 됐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검찰 내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으면서 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항명 수준의 반발을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최근인데요.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서 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또 기소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 정부 여당에서는 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될 이 지검장을 총장 후보로 밀어붙이기에는 좀 부담이 커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인지 이제 그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와 관련해서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후보 추천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런 그 예상이 많은데, 예.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지검장이 그 추천위 그 소집을 앞두고 그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이라는 그런 그 승부수를 또 던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수사팀이 이미 대검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했고요. 대검 역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사실상 이제는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 추천위 소집 날짜가 이번 주 목요일로 정해졌고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언제 소집될지가 가장 큰 이제 관심사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지검장에게 가장 좋은 안은 이 추천위가 소집돼서 후보로 자신을 추천한 이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이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불기소 결정보다는 기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수사심의위원회가 먼저 열려 기소 의견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총장 후보직은 물론이고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의 이 레임덕 역시 확정돼 버리니까 그렇죠. 최악의 수가 돼 버리는 겁니다. 만약 이 지검장이 일단 3명, 4명 안에 이제 총장 후보군에 들어가고 난 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는 바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이제 꽃길로 가는 거고요. 또 기소 의견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는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뭐 피의자 내지 이제 피고인 검찰총장을 임명할지 여부를 두고 결정해야 되는 사실상 대통령에게 정치적 위험 부담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 상황이 돼 버리면 사실상 문 대통령도 이지검장을 총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미 이지검장이 검찰 내 입지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이 총장직에 올라간다 해도 이 검찰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예. 또 그 부분도 이제 고려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난 4.7 재보선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이 민심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지검장을 총장직으로 임명하면 그 후폭풍이 상당할 텐데 이런 부분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마디로 이지검장이 총장으로 가는 길은 일단 후보군에 들어가고 또 자기가 최종 검찰총장 후보직으로 제청이 되고 그 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받는 건데 이런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이 낮다. 예, 이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승 예. 변호사께서는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다면은 이 차기 총장으로는 어떤 인물이 유력할까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제는 김오수, 이금노 전 법무부 차관 그리고 양분한 전 고검장이 이제 유력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물론 깜짝 인물을 발탁할 가능성도 높지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검증된 사람을 선호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박범계 장관이 그 차기 검찰총장을 두고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높은 인물을 뽑겠다.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점도 이제 고려가 되겠죠? 예,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는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비판도 많고요. 여권 내에서도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발언이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이 발언이 나온 걸 보면은 박 장관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진심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치중 진담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건 출근길 진담이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진담.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발언을 두고 이성윤 지검장을 총장으로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지검장은 여론이나 뭐 검찰 내부에서도 반감이 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지검장이 안 되면 그 대안의 기준을 좀 제시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언급되는 후보군 중에서는 김오수 전 차관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 김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이제는 차관을 하면서요.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갈등 상황을 함께 겪은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어렵다면 그런 측면에서 김오수 전 차관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자, 지켜보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분노의 2030 은성수 가상화폐는 잘못된 길입니다. 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 가상화폐를 두고 국회에서 한 그 발언들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까지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말 그대로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이 잘못됐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는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도 이제 시대착오적인 꼰대 발언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된 게 역시 2030의 영린을 건든 겁니다. 은성수 위원장을 비롯한 이제 기성 세대들은 일자리 걱정도 없이 이제 취업도 잘 됐고요. 또 부동산 투자로 쉽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채 가질 수도 없고 일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30 세대들이 이제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 이걸 가지고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질하는 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일단 벌써부터 인성수 위원장의 이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이미 올라왔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단 3일 만에 오늘 기준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는데 4일 만에 이미 1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요. 뭐 민주당에서도 그 이번 그 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또 많습니다. 또 이제 가상화폐 특위를 구성을 해서 가상화폐 시장을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예, 뭐 깜짝 놀란 거죠. 4.7 재보선 선거에서 청년층의 외면을 받으면서 이제 참패를 했는데 이번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2030 지지층은 완전히 이탈한다라는 이제는 위기감이 작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기 대권 도전설이 나오는 이광재 의원은 이 가상화폐를 미래의 먹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 투기 수단으로 폄하하는 거는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라고 비판했고요. 또 민주당 내 청년 비례대표이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년이죠, 나이가. 자,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들의 의사결정을 비하하는 꼰대식 발언이다라고 해서 정말 난 이게 야당에서 나온 발언인가라고 싶을 정도의 강한 발언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요, 당정청 협의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보다는 제도권 안에서 안정되게 운영되도록 제도 정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플러스가 내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요? 예, 맞습니다. 여당에서는 아예 뭐 세금을 좀 유예해주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사실상 2030의 분노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동안 그 가상화폐의 제도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그 이번에 그 은성수 위원장의 그 소위 꼰대 발언이 역설적이게도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는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표인데 응집된 유권자의 힘이 있으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가상화폐는 이미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예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내년부터는 가상화폐에 세금도 부과되는데요. 가상화폐를 팔아 얻은 이익이 연 250만 원을 넣으면 이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액수인데요. 높네요. 은성수 위원장의 이번 국회 발언을 보면 결국 20%씩 세금은 걷겠지만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은 못해라는 건데요. 이거 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계속 또 지켜보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